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은별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졌을까요? 네, 여러 가지 경제 지표의 둔화를 확인하면서 뉴욕 증시 오늘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었지만 민간 고용 지표의 급격한 하락 그리고 서비스업같이 위축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확인되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다우존스는 0.22% 하락하며 42,427포인트를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32% 상승, S&P 500 지수는 0.01% 오르며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보였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지만 전일과 다르게 민간 부문 고용에서 좀 지지부진한 데이터가 확인됐고 발표 직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너무 늦은 파월이라면서 연준 의장을 비판했는데요. 유럽은 벌써 9번이나 금리를 내렸다면서 금리 인하를 함께 촉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경기 둔화 신호가 감지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졌고 국채금리는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역시나 연준이 금리 인하 재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예측 속에서 매도에 대한 압력이 강해졌고 하락세를 띄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관세나 미중 합의에 대해서도 오늘 좋은 소식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좋아한다면서도 그는 매우 힘들고 협상하기에 극도로 어렵다고 함께 게시했습니다. 양 정상 간 통화를 주시하고 있는 시장에서 우려감을 조금 더 자극했고 시장에서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라덴버그 텔만 자산운용의 CEO는 중국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관세 전쟁은 앞으로도 수개월간 굉장히 주요 쟁점이 될 것이며 국내외 경제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매크로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특징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이 부각이 됐을까요? 네, 일단 먼저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한 M7 종목들 체크해 보실 텐데요. 오늘 M7 종목들은 엇갈렸습니다.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던 엔비디아는 추가적으로 0.5% 오르며 141.9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총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도 0.2%가량 상승했지만 1위와의 격차는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M7 가운데 애플은 0.22% 하락한 202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올해 스마트폰 출하 증가율이 예상치인 4%가 아닌 2.5%에 그칠 것이라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전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투자은행 니덤 측에서는 애플의 추천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낮추고 목표 주가를 철회했습니다. 오늘 테슬라도 나흘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감세 법안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내림세를 띠게 된 것인데요. 머스크 CEO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세금 감면안을 역겹고 혐오스럽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역겨운 흉물이다라고 비난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연일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는 모습에 시장에서는 로보택시에 대한 면허가 빨리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함께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들 가운데 넷플릭스는 오늘도 1.7%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지난 3년간 주가 상승률이 무려 500%가 넘습니다. 월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최근에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라이브 이벤트 사업이나 지속적인 고객 만족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생방송 같이 여러 가지 주목받을 요소들을 만들게 되면서 이를 근거로 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도 보겠습니다. 먼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인데요. 1분기 주당 순이익이 0.73달러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이렇게 괜찮은 실적에도 올해 연간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전일 시간외에서 하락했던 만큼 오늘 정규장에서 5.7%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가지 종목을 더 보시면 달러트리입니다. 미국에서는 1달러 정도의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마켓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주가가 급락하면서 8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1분기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웃도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 2분기의 조정이익이 지난해 대비 최대 50% 감소할 수 있다라고 밝혀내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수익성이 낮은 패밀리달러 사업부를 매각하는 데 따른 것인데 이렇게 일회성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세를 띄었습니다.
기술주들의 주가 하락이 시장에 영향을 끼쳤지만 어제 시장에 충격을 준 건 경제 지표들의 영향도 상당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오늘은 시장의 화두가 민간 고용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달 들어서 미국의 민간 고용이 위축됐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ADP에 따르면 5월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3만 7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2년 2개월 만에 최저 증가율이자 또 고용 증가세가 약했던 지난 4월보다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습니다. 여기에 전문가 전망치가 일자리 11만 개 정도의 증가였기 때문에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는 점에서 고용 충격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악화하면서 민간 부문 고용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된 것인데요. 다만 임금 상승률은 5월에도 견조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넬라 리처드슨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용이 올해 강한 출발을 보였지만 증가 모멘텀을 잃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게 민간 고용 지표인 만큼 내일 모레 나올 노동부의 고용보고서 발표를 시장에서는 한 차례 더 확인할 예정입니다. 고용에 더불어서 오늘 나온 서비스업 업황 지표도 그리 좋진 않았습니다. 미국 ISM이 발표한 5월의 미국 서비스업 PMI는 전월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49.9로 집계됐는데요. PMI는 경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라든지 기업 참가자들의 설문 결과를 지수화한 지표입니다. 50보다 크면 확대, 그리고 50보다 작을 때는 위축 국면을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이 미국의 서비스업 PMI가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1년 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전문가 전망치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지난 2일에 발표됐던 5월 제조업 PMI 역시나 48.5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 서비스업 지표 역시나 위축 국면을 진입하면서 관세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스티브 밀러 ISM 조사위원회 의장은 심각한 위축이라기보다는 이 조사 대상 패널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불확실성을 가리킨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미국 연준이 오늘의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역시나 관세,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경기 위축이었는데요. 베이지북에서는 최근 6주 동안 미국의 경제 활동이 위축됐으며 기업과 소비자 모두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우려하고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이전에 발표된 4월 23일 보고서 이후에 경제 활동이 소폭 감소했고 모든 연준의 관할 지역에서 정책과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정체된 양상을 보였다며 12개 지역들 가운데서 7곳에서 고용이 정체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물가가 완만한 속도로 오르고 있다고 봤는데요. 다만 대다수 구역에서 향후 비용과 가격이 더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가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보고서에서는 관세가 무려 122회나 언급됐습니다. 4월에 107회 언급이 됐었는데 이보다도 늘어난 수치고요. 지역별로는 보스턴과 뉴욕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경기 위축을 보고했고 리치먼드, 애틀랜타 그리고 시카고 등은 조금 더 나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네, 관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으로 이제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발표가 되는 지표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지표들이 남아 있을까요? 네,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에 경기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투자자분들은 좀 확인하고 싶어 하실 텐데요. 특히나 오늘 민간 고용 지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온 만큼 한국 시간으로는 주말에 발표될 미국 노동부발 비농업 고용 보고서에 더욱더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는 내일 휴장이 있기 때문에 남은 미국 증시 일정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일에는 5월 이 챌린저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고요. 이 매주 발표되고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1분기 단위 노동비용과 비농업 생산성, 4월의 무역수지, 또 한 가지 더 보시면 연준 인사들의 연설들도 있습니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의 연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6일에는 5월의 실업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비농업 고용보고서와 평균 시간당 임금이 발표가 될 텐데요.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들 주목해 보시면서 미국 시장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